반복적인 재유행이다. 공공 의료기관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병상을 양보하세요에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특정 교회 발로 이 확진자가 벌써 1,000명을 넘는 상황이 됐고, 또 지난 8.15 때의 광화문 집회 때 전국적으로 이 퍼진 확진자가 이 전파 정도가 심각해서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현황,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도 국민들이 그 점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좀 나아지겠냐, 정부나 의료계가 힘을 합치면 안정화가 되겠냐, 앞으로 이제 대유행이 올 거다라고 경고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 의견도 주시면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염병 전문가들이 유행 예측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패턴을 얘기하지만 반복적인 재유행이다. 한번 유행을 했다가 느슨해지면 또 유행했다가 이런 패턴으로 3차든 4차든 계속해서 유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가을 겨울에 이런 유행이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완전히 종식되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는 작은 유행들이 지속되는, 어쩌면 우리가 신종플루 겪고 나서 신종플루가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패턴대로 코로나도 토착화가 되면서 겨울마다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예측 모델이긴 한데요. 만약에 9월부터 환자가 한 명이 한 명을 전파시키지 못할 정도로 방역의 수준을 잘 유지해 가면 겨울철에도 큰 유행이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달부터 얼마나 우리가 지역사회 내 감염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앞으로 겨울철까지, 내년까지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4월달 대구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부터 많은 전문가 그룹들에서 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준비를 하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방역당국 쪽에서는 하루에 1,000명, 30일 정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지금 하루 200~300명 한 일주일 오니까 우리 어떤 헬스케어 커패시티가 지금 찰랑찰랑 그리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All hands on the do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손을 다 올려놓고 하자.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범부처가 좀 적극적으로 팀을 좀 구성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황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준비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좀 가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구 지역 내 병상을 2,000병상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이 이제 아주 위중한 환자 기준으로 해서 한 70명에서 80명 사이 정도를 치료를 피크일 때 그렇게 치료를 했었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병상 규모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이 공공 의료기관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중환자실의 이 전체 캐파를 이 병상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지금 여러 방법으로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개수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2차 대유행이 한 9월, 10월 이후에 올 거로 봐서 조금 속도가 늦었습니다만은 그걸 좀 아주 가속화시켜서 연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400병상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관련이 없는 일반 중환자들이 지금 중환자실을 대부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상급종합병원 보고 어느 날 40병상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년까지 400병상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400병상 늘리는 건 좋은데 400병상을 관리할 의사와 의료진은 어떻게 늘립니까? 20병상을 관리하려면은 의사가 16명, 간호사가 거의 200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교대로 해서 그걸 관리를 하려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효율성, 그리고 확보된 병상하고 확보될 수 있는 병상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그것을 운영하는가. 외에 지금 거점 전남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일반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미리 비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미리 비워놓고 기다리는 방식이 대구 동산병원 방식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환자가 생기면은 그 앰뷸런스가 즉각 나가서 환자를 어디로 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동산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중증 환자 발생했을 때 어디로 보낼까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거점병원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또 다른 로컬과는 달리 수도권은 거점병원 네트워크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이 대구 지역 같으면 그 정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러면 대구 동산이 또 해서 이제 투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 같으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0개점 있다 이러면 그 풀을 키워서 그 네트워크 속에서 대형성을 좋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학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2주 전만 해도 각 지자체별로 각각이 이제 진행하던 상황에 하나로 정리해서 초유의 수도권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지금의 일부 효과도 발휘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개월 혹은 3개월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한 충분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방역이 우리 코로나 대응의 핵심이었다면 그에 못지않게 이제는 진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핵심의 역량과 집중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고윤석 교수님, 지금 이제 환자의 중증도 판단을 일반 사실 의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로 보내는 게 옳을 건지 아니면은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는 게 옳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협의체 구성이 저희도 아주 절실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요, 임종의 그 순간에 다가간 환자도 가족들이 반대할 경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유행이 일어나서 중환자 병상이 아주 압박을 받는 그런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의료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임종이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병상을 좀 양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좀 한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악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그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좀 덜 걱정하시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능우 장관님이 오늘도 병원장님들도 뵙고 전문가들도 뵙고 이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국제적인 평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